매운 거 먹어 입에서 불나고 막 이렇게 칙칙칙 막 이러는 거. 내가 얼마 전에 상하이를 갔다 왔잖아. 요즘 하도 상하이가 또 핫하다고 해요. 그때 되게 더웠거든. 37도 이랬는데 막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정말 호호 할머니 같은 아주머니가 하이딜라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롱테크 김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이제 조금 선선해져서 살만해요. 이제 진짜 가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요새 뭐 하고 지내세요? 요즘 드라마에 푹 빠져 지냈어요. 은중과 상현. 정말 두 여자 친구의 얘긴데 뭐 우리랑은 좀 결이 다른 그 친구들이지만 재밌습니다. 안락사 얘기도 되게 솔직하게 다뤘고. 그래요? 그래서 좀 뜻밖이었는데 대사가 굉장히 감칠맛 있고요. 뭐 연기자들이 연기도 너무 잘해서 강추드립니다. 우리 은하님이 드라마 열심히 본단 말이에요. 영화도 열심히 보세요? 이제 또 박찬욱 감독 영화 어쩔 수가 없다? 개봉하면 봐야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가을엔 영화 좀 챙겨보려고요. 뭐니 해도 요새 가장 화제가 되는 거는 K-POP 데몬 헌터스라고. 그렇지. 지금 이 얘기하면 굉장히 뒷북을 치는 건데 우리 오늘 뒷북을 한번 세게 쳐보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네. 은하님 보셨어요? 봤어요. 정말 뭐 안 볼 수가 없고 재밌던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막 앉아갖고서 넷플릭스를 많이 보고 그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하도 얘기가 나오길래 뭔데? 그러고선 봤지. 특히 이제 릴스나 쇼츠 보면은 그 미국 아빠들이 한심한 눈으로 이렇게 딸이랑 엄마랑 이렇게 보고 있는 걸 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막 같이 보면 울고 있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골든 같이 부르고. 그치 막 분장하고 막 부르고. 그래서 스토리 라인 자체는 사실은 되게 뭐 뻔한 스토리잖아요. 맞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고. 그런데 그 요소요소에 숨어 있는 그 한국적인 것들, 또 한국 상품 뭐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그런 게 되게 한국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 요소요소를 너무 재밌게 맛깔나게 배치해갖고 그거 찾아보는 재미도 있고. 저도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진부한 스토리, 뭐 클리셰 같은 게 많이 쓰여 있지만 일단 성장의 스토리잖아요. 성장 스토리는 다 좋아하지. 그래, 성장 스토리에다가 거기다 음악이 또 귀에 착착 꽂히는 맞아요. 그 소다팝 같은 것들. 그치. 정말 성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라고 생각했어요. 요거 때문에 농심이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직 콜라보를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새우깡 보고 막 이러면 거기 나오더라고. 막 룸이랑 막 나오는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매출이 높아졌다. 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요즘 한국의 그런 음식 그 회사들. 네네네. 뭐 삼양식품, 농심, 오뚜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 강세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만큼 K푸드이 워낙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보고서는 또 이거는 조금 한국 게 아닌데 역시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래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약간 뭐 의상이라든지 또는 중간에 그런 저승의 묘사에서 이제 가옥 같은 것들이 예전 같으면 야 저거 한국이랑 좀 다른데 이러면서 약간 트집을 잡을 만한 약간 2% 부족한 한국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워낙 K컬처가 세계적이 되다 보니 문화가 성장하다 보면 당연히 혼종이 생기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지. 이제 뭐 글로벌한데 어떻게 한국이 고유의 한국만을 지키겠어? 이런 뭔가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들던데요. 그러니까 약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는 한국 문화가 해외에 알려져갖고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너무 좋아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막 고맙잖아. 막 어머 한국 거를 이렇게 알아주다니. 우리 맞아. 옛날에 그랬거든요. 나 명절 때 되면 진짜 열심히 봤던 것 중 하나가 외국인 장기자랑이었어. 기억나요? 그거 아직도 하나? 다들 막 그 댕기 메고 나오셔. 그렇지. 막 노래 부르고 탈타령 그러면은, 같은 거. 막 주한미군들 나와서 맞아. 부른 경우도 있었고 그런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한국 문화라는 것이 좀 알려지면은 제대로 그걸 못하면 아니 저걸 저렇게 알리면 어떡해. 맞아. 저거 틀린 건데 저거 우리 거 아닌데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 안쓰러워하고 막 트집도 이게 좀 뭘 받고. 잘못 입었다 잘못 묶었다 그치. 뭐 색깔이 저게 아니다 뭐. 그래서 그랬던 시기가 딱 있는가 하면 지금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너무 세계화가 돼버렸으니까 뭐 좀 틀릴 수도 있지 뭐 외국 애들이 한국 거 만들다 보면은 뭐 좀 틀리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약간 봐줄 수 있는 관대함? 뭐 프랑스 사람들이 프랑스 시대 영화를 만들었는데 뭐 조금 잘못했다고 그거 갖고서는 부들부들 떨지 않잖아. 그렇지. 잘 모르는구나.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편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반열에 오른 게 아닐까. 맞아요.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요즘 북촌 이런 데 가면 외국인 정말 너무 많거든요. 진짜 너무 많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떨 때 많은데 한복 입고 다니시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맞아. 한복이 정말 보면 야 저런 한복이 있었어? 막 레이스 저게 한복이야? 막 그런 거.
근데 옛날 같으면은 막 저기요, excuse me, this is not Korean style 막 이러면서 그러고 싶은데 뭐 이제 한복이 뭐 여러 가지로 변종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얼마 전에는 앞에 가는 외국인 여학생이 골룡포를 입고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문화가 자유자재로 성장을 알아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하나하나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경계가 없어지는 거죠. 네, 다 이유가 있는 거였구나 생각을 했죠. 우리가 근데 얼마 전엔 햄버거 얘기, 아메리칸 컬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햄버거 얘기를 했는데 캐대언을 보고 나니까 이제 한국 음식 얘기를 좀 해보자. 요즘에 그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 음식 하면 불닭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로? 그 정도야? 아니 정말 해외 슈퍼 가면은 사람 키만큼 쌓여 있으니까 그것도 불닭이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버전별로 다 있는. 옛날에 사실은 해외 나가서 슈퍼에 가면 신라면, 뭐 안성탕면 정도 그쵸? 있는 게 이거라도 있으니까 어디야라고 했는데 이젠 정말로 그 한 라면의 브랜드가 종류별로 있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삼양식품이 거의 황제주가 됐잖아요. 주당 그렇죠. 155만 원. 한 주 샀어야 되는데 매수 타이밍을 놓쳤어요. 내가 불닭을 좀 잘 먹었으면 한 주 샀을 텐데 불닭은 좀 너무 어렵더라고. 불닭 못 먹어요? 한번 먹으려고 하도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그래서 근데 너무 매운 거야. 막 입술이 얼얼할 정도로 매워서 이것은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그러고 포기를 했죠. 저도 못 먹어요. 그냥 이게 매운맛이 아니라 그냥 여기가 얼어버리는 느낌인 맞아. 거야. 아프지. 아프고 막 따갑고 해서 못 먹는데 우리 첫째는 그렇게 잘 먹어. 근데 우리 첫째가 예로 말하자면 만 3살이 됐을 때 총각김치를 먹었던 애야. 그러니까 매운 거를 굉장히 잘 먹는 애기 때문에 얘는 이제 불닭 매니아거든요. 그래서 걔가 먹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제일 싫어. 한 입만. 그랬지. 목이 냄새부터가 되게 막 아파요. 근데 냄새가 아파? 냄새부터 코를 딱 찔러. 그래서 아파. 근데 뭐길래 저러고 한 입만 해서 먹었는데 와 이걸 어떻게 먹는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해외에서 뜨기 시작한 게 불닭 챌린지를 하면서 떴잖아요. 그리고 그때 내 기억에는 그냥 이게 면만 먹는 게 아니고 국물을 만들어서 먹었어. 더 심각하게 맵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이게 이제 SNS상에서 막 릴스, 쇼츠로 뜨면서 불닭이 해외로 이제 많이 퍼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거 알지 말고 주식을 매수하셨나요? 알고만 있었지. 그러니까 보고서는 저게 뜨나 보다 하고 주식을 샀어야 했는데 보고서 미쳤나 봐. 그러니까 저거 왜 저러고 먹는 거야? 외국 애들이? 나도 못 먹는 거야. 신기한 게 외국 사람들이 보통 한국 사람들보다 매운 걸 못 먹는다. 못 먹지. 조금만 한국에서 왜 고춧가루 들어간 거 먹으면은 막 매워요 막 이런 것이 또 옛날에 고정관념이었는데 야 이젠 더 잘 먹는 것 같아. 내가 워낙 그때 통렬한 매운맛에 좀 놀라갖고 이거 뭐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변에 좀 젊은 사람들에게 여보게 불닭은 어떻게 먹나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그냥 불닭으로 먹으면 안 되고 그 위에 마요네즈도 좀 얹고 옥수수 통조림 이런 걸 좀 얹어서 콘 그래서 콘치즈 비슷하게 해서 불닭면 먹다가 마요네즈 좀 찍어 먹다가 그렇게 해서 중화를 시키면서 먹으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또 칼로리가 정말 너무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긴 내가 갈 길이 아니야. 그리고 포기하기로 했어요. 까르보인가? 까르보 불닭? 맞아. 그런 것도 있어. 한국 사람들이 원래 매운 걸 잘 먹긴 했는데 이 정도로 매운 걸 찾았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요즘 정도가 점점 올라가죠. 네. 그러니까는 언젠가부터 그냥 고추장을 안 먹고 고춧가루를 안 뿌리고 거기다 플러스 캡사이신을 넣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나 너무 끔찍해. 그 자극적인 매운맛을 더하기 위해서 거의 모든 것에 캡사이신을 넣더라고. 이게 매운맛이 사실은 미각이 아니라 통각이라고 하잖아요. 통각과 열감이 맞아요. 합쳐서 매운맛으로 느낀다는데 야 그냥 정말 그 다모의 대사같이 아프냐 너도 아프다 뭐 약간 이런 이 캡사이신이라는 게 원래 이제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그 화학 성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각 수용체를 자극을 한대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혀를 때리는 거야. 그렇지. 이게 이제 통각 수용체라는 게 원래 뜨거운 온도를 감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거를 이제 자극을 줌으로써 뭔가 아픈 거를 이제 매운 걸로 인식을 하게끔 사기를 치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왜 영어로 우리가 이제 좀 매운맛 할 때
혹은 스파이시라고 하지만 말이 핫이란 되는 말을 거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핫이란 말이 맞는 말인 거죠. 뜨거운 거야 사실은. 그 말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속아가면서 뇌에서는 맵다고 느끼지만 사실상은 여기는 이제 뜨겁고 아픈 거를 느끼면서 매운 걸 먹는 건데. 아니 근데 어떤 책에서 읽었더니 사람에게 열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3가지가 있대. 술이라는 게 열감을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매운 음식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사랑이래. 되게 낭만적 아니야? 매운 음식하고 술하고 사랑이 동급이라는 거야 그러면? 어떤 수필에서 읽었어요. 아. 근데 갑자기 급 생각이 나네. 그렇구나. 핫을 두고. 어쩐지 내가 술 마시고 와인을 한 잔만 마셔도 입술이 터요. 그래? 그리고 매운 걸 먹어도 불닭 같은 걸 먹어도 얘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안 먹거든요. 사랑에 빠지면 또 마음에 아파서 싫어. 입술 아파. 몸 아프면 근데 나이 먹으면은 몸 아프면 다 싫어. 귀찮아 그냥. 안 아프고 편안한 게 최고야. 그냥 뒹글뒹글 누는 게 편한 거지. 그 아프면서까지 뭐 하고 싶지 않아. 나 근데 갑자기 아프면서까지 뭘 했다고 생각하니 내가 얼마 전에 상하이를 갔다 왔잖아. 요즘 하도 상하이가 또 핫하다고 하여. 정말 뜨거워. 매워. 맵다고 하여 또. 남들이 다 가면 또 다 따라가는. 그치. 가서 뭘 먹을까? 근데 굉장히 짧은 일정이었거든요. 그거 혼자 갔어요. 한국에선 잘 안 먹지만 훠궈를 먹어야겠다. 그러고 왜 벌써 웃어? 아니요. 뭔가 참사가 있을 것 같아. 하이디라오를 갔잖아. 그래서 뭐 가서 또 AI 번역기 전혀 안 쓰고 모든 것을 다 손짓 발짓으로 이렇게. 또 자존심 또 아이고. 그래갖고 가서 이제 하이딜라오에서 홍탕 백탕을 시켰는데 홍탕에 무슨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는 듣고 갔는데 내가 무슨 이렇게 손짓을 잘못했나 봐. 이쪽을 해야 되는데 이쪽을 했는지. 너무 매운 거야 홍탕이. 진짜? 그냥 뭐 뻘건 것도 정말 거의 하와이 화산 정도로 뻘건데다가 거기 무슨 검은색 산초 뭐 넣어요. 후추. 맞아요. 세상에 정말 국물을 마시면 여기 입부터 때리기 시작해서 식도 뭐 위할 거 없이 계속 때리면서 내려가는 혼자 웬 아줌마 50대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혼자 훠궈를 먹고 있으니까 사연이 있는 줄 아는 거 아니야 혹시? 중국인 직원이 또 와서 너무 슬픈 얼굴로 핫 이러시더니 내가 핫 이랬더니 국자를 들고 와서 거기서 산초랑 후추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고마움에 또 눈물을 흘리며 매워서 울고 고마워서 울고 울면서 혼자 훠궈를 먹다 나왔지. 아니 한국에서도 잘 안 먹잖아요 훠궈. 그렇지. 아니 본토의 맛을 느껴야 돼. 아니 하이디라고 한국에서 먹지 왜 한국에도 있는데 거기 가서 먹어야 되고 딴 데 가보지 차라리 중국에만 있는 걸. 아니 근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 프랜차이즈의 힘. 그렇지. 뭔가 아는 브랜드를 가야지. 하이딜라오가 사실 굉장히 친절한 그쵸? 서비스로 유명해요. 그때 되게 더웠거든. 37도 이랬는데 막 그 건물에 5층에 있대.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막 뱅글뱅글 돌아서 올라갔는데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정말 호호 할머니 같은 아주머니가 하이딜라오? 예스 그랬더니 진짜 손목을 끌고 안내를 해주셔서 정말 하이디라오의 서비스는 최고구나. 그래서 들어가서 먹었지.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라면이나 먹어야 돼. 열라면 신라면이 내가 그 감당할 수 있는 최고치인 것 같아. 지윤님은 라면 좀 먹어요? 전 라면을 거의 안 먹어요. 예, 내가 얘기했잖아. 그 복면가왕 그러니까 촬영하고 와서 3월 18일날 먹은 라면이 아직까지 마지막이고. 그때 무슨 라면을 먹었지? 그때 제가 열라면을 먹었어요. 열라면이 좀 맵긴 맵지. 열라면도 먹으니까 여기가 아파오는 거야. 이제 계란을 2개 풀어서 먹으면 좀 나은데. 나는 라면에 계란 푸는 게 그렇게 싫다? 아 그래? 그러니까 약간 그게 있나 봐. 침을 웃겨진다. 햄버거도 빅맥 딱 먹어야 되고 그대로 먹어야지 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너구리에다 계란 푸는 사람. 그건 약간 문제가 있지. 그 말이 되냐고. 너구리에 왜 계란을 푸냐고. 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법으로 금지해야 돼. 그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면이 기본적으로 계란 푸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국물이 탁해지고. 그러니까 분식집 같은 데 가면은 이제 프로의 기술로 안 터지게 딱 만들어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 못할 바에는 안 해야 돼. 어쨌든 간에 열라면을 먹다가 너무 매워갖고 못 먹더라고. 다 못 먹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근데 열라면 좀 좋아해요. 그래서 맵지 않아요? 맵긴 한데 아까도 말했듯이 계란을 이제 풀어서 좀 중화를 해서 먹기도 하고 또 해외 나갈 때 제가 열라면 컵라면을 많이 가지고 나가서 해외에서는 왜 느끼한 걸 막 계속 먹으면 뭔가 깨워줘야 되잖아. 그럴 때 열라면 아픔을 수용하면서 먹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안성탕면 되게 좋아해요. 그건 좀
약간 그렇게 맵진 않지. 그렇죠. 약간 구수하지. 좀 구수하지. 된장 느낌 나면서. 그래서 신라면을 가장 자주 먹기는 하는데 좋아하는 라면은 안성탕면이야. 내가 되게 좋아했었던 그 맛이었거든요. 근데 열라면 너무 맵더라. 캐대헌 하면서 이제 가장 그 수혜를 본 주식이 농심. 맞아요. 거의 30% 뛰었다고 하던데. 워낙 거기 나온 이제 라면이 약간 농심 라면과 맞아. 약간 외양이 비슷하다 비슷하게 이런 나왔죠. 것도 있었고. 네. 근데 워낙 오랫동안 신라면이 또 우리나라 라면 업계 원탑이었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언제 나왔지? 40년 됐대요. 40년이나 됐어요? 벌써? 우리보단 좀 어리지만. 나 그때 아직도 기억나. 구봉서 선생님께서 이거를 선전을 하셔갖고. 아 진짜? 그랬던 기억이 나서 사나이 사나이 울리는 울리는 신라면. 근데 지금은 사실은 하기 힘든 문구인 게 첫 번째로는 신라면 먹고 울면은 맵찔이가 되는 거거든. 그렇지. 누가 신라면 먹고 우냐 요새 안 울지. 두 번째는 사나이라면 이런 정도 매울 줄 이게 이제 안 통하는 시대가 그렇지. 됐잖아요. 그게 사나이 울리는 신라면 좋아하시는 우리 아버지. 맞아. 구봉서 선생님이 나왔다니까 그래갖고. 이게 입에 짝짝 붙네. 그러니까 약간 매운맛의 기준이 된 느낌은 있어요. 신라면이. 좀 매운 라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맵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의 맵찔이들도 좀 먹을 수는 있는 수준? 뭐 이렇게 된 것 같더라고요. 신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가 그때는 정말 안성탕면, 삼양라면 이런 거 먹어서 사실 신라면이 굉장히 맵게 느껴졌었지. 근데 요즘 하도 매운맛에 더 매워져서 열라면은 사실 더 맵잖아. 그러니까 그쵸? 신라면 정도 먹으면은 뭐 인생을 울리건 사나이를 울리건 안 울어.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달라진 걸 보면은 매운 걸 잘 못 먹겠더라고요. 안 먹어버릇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왜 이제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입맛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거든요. 근데 못 먹는 게 생겼다는 게 되게 특이한데 어릴 때는 매운 걸 잘 먹었어요. 근데 이제는 매운 게 힘들어. 어렸을 때 좋아하는 매운맛이 어떤 거지? 그러니까 뭐 냉면을 먹어도 항상 비빔냉면을 먹었고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물냉면을 많이 먹지. 그리고 예전에 신천역에 지금은 되게 유명해요. 해주냉면이라고 있어요. 잘 몰라. 지금은 신천역이 잠시 세내역인가 이게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해주냉면이라고 매운 냉면을 되게 유명해져갖고 거기 막 줄 서서 먹고 사람들이 그랬어. 약간 분식집 매운 냉면 맛인가? 그보다는 훨씬 더 매워요. 훨씬 더 매워. 네. 그래서 옛날에 좀 먹으러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요새는 뭐 다 팔잖아요. 온라인으로도 팔고. 그래서 한번 오더를 했지. 온라인으로. 옛날 생각이 나갖고 못 먹겠는 거야. 아 진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양념을 좀 덜 친다든지 그렇게 해서 먹으면 되는데 또 이게 그렇게는 또 안 먹혀. 그래서 안 먹고 그래서 그냥 먹다가 옛날만 못하는구나 내가 그 생각하면서 약간은 억울해하면서 세월을 느끼면서 젓가락을 놨던 기억이 있어요. 요즘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맵게 먹는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덜 맵게 먹는다고 했었는데 일본도 요즘 라면집 가면 매운 옵션, 카라 미소 뭐 이러면은 정말 이제 일본 사람들조차도 매운맛을 더 익숙하게 먹는구나 싶고 저도 이제 그러면 무조건 매운맛 옵션으로 먹어요. 질 수 없지 이런 거야? 한국인의 이거 원래 우리가 원조인데 뭐 그렇지. 이런 거. 유럽 사람들도 매운 거 많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요. 원래 유럽 사람들은 진짜로 매운 걸 잘 못 먹었었는데 근데 요새는 뭐 유럽인들, 프랑스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매운 거 잘 먹는다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점점 고추라는 그 식물도 인기가 많은 작물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고추가 어디서 왔죠? 고추가 저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왔죠. 되게 오래 전에부터 이거를 키웠다 그래요. 한 6,000년 전부터 이거는 키워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남미에서 갖고 온 거 보니 콜럼버스 아저씨가 이제 또 들고 오신 것이 뭐. 그때로서는 되게 신선했겠다, 그죠? 보통은 그때는 후추를 먹던 시대였을 텐데. 그렇죠. 조금 매운맛 이런 거 다 후추에 의존했는데 문제는 이제 후추가 비싸잖아요. 교육하고 막 이제 갖고 오고 막 하려면 이제 여러 가지로 좀 비싸고 하는데. 거기 가서 이 고추란 걸 본 거지 콜럼버스가. 그래서 이걸로 대체하면 괜찮겠다. 그래서 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원래 이름이 이제 칠리페퍼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페퍼에다가 그때 당시에 이 아즈텍 이쪽에서 칠리가 고추를 뜻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붙여갖고서 이제 칠리페퍼라고 얘기를 해갖고서는 이제 썼다고 하죠. 근데 후추랑 고추는 참 결이 좀 다르긴 달라. 결국은 매운맛을 내는 거는 같다 하더라도 다르죠. 후추란 게 약간 후각을 더 자극하면서 약간 향신료의 그렇죠. 좀 그런 느낌이 더 강하고 고추는 맛의 느낌이 좀 더 강하죠. 맞아요. 네, 별로 인기는 없었을걸요. 그래갖고 유럽에서는 사실은 별로 인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시아로 전해진 얘기가 이제 더 많이 나오는데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유럽에 갔다가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이 이것을 이제 아시아로 교역을 하는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들이 사실 일본에 가서 교육을 많이 그쵸. 했기 때문에 일본에 갔다가 북진을 했다. 우리나라, 중국 이랬다는 설이 있고 아니다. 역시 유럽에서 육로를 통해서 중국에 갔다가 중국에서 내려왔다. 우리나라를 거쳐서 남진을 아. 했다라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확하지 않아도 음. 임란 전후, 임진왜란 전후에 전해진 것 같아요. 요즘 또 인기 있는 드라마, 나 왜 이렇게 드라마 많이 보냐. TVN의 폭군의 셰프에 보면 그 고추가 고 조선시대 사실 이게 가상의 드라마라서 정확히 뭐라고는 안 나오는데 연산군을 모티브로 해서 이제 왕의 인물이 그려지는데 이제 그때 막 고추가 들어온 것처럼 이제 그려놓고 있죠. 원래 만화에서 이게 각색한 거잖아요. 그 원래 만화 제목이 연산군의 셰프일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해놓으면 사실 음. 이 잘못하면 연산군을 미워하는 걸 수도 될 수도 그렇지. 있고 뭐 그래서 바꿨는지 하여튼 이름은 이제 폭군의 셰프로 바꿨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김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빨간 김치는 이제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나왔다 그러고 17세기 이후부터 이제 고추를 좀 많이 쓰기 시작했다고 보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추가 매운맛을 내는 것도 있는데 이게 뭐 썩거나 부패하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특히나 발효식품하고 되게 잘 어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치랑도 잘 어울려갖고 고추장이 되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쓰게 된 건데 또 이게 뭐 살균 효과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재료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매운맛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매운맛의 민족이 된 지 한 300년 됐다. 맞아요. 그 뭐 기록에 사실 임란 전후에는 거의 없고 확실한 건 영조가 반찬으로 고추장을 즐겨 드셨다. 근데 사실 영조는 이미 임란 굉장히 후니까. 후죠. 그러니까 후추하고 고추가 그것도 달라. 종도 달라. 맞아. 속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는 전혀 가까운 애들이 아닌데 이름은 이제 추자 돌림으로 맞아. 비슷하게 가긴 했지만 그 고추도 보면 사실은 변종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쵸. 뭐 멕시코 할라피뇨, 우리 왜 이탈리아 식당 가서 할라피뇨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할라피뇨 피클 주는 그런 할라피뇨도 있고, 유럽에선 파프리카. 파프리카 가루 내서 우리가 왜 문어에 뿌려 맞아요. 먹고 하는 네. 그것도 고추고, 중국에는 차오텐자오라는 고추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는 고추를 그냥 순종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교배를 시켜서 점점 매운 고추로 그치. 만들어 나가는 게 요즘 유행이라고 하는데 유전자의 힘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사실 매운 고추의 대명사면 청양고추. 근데 나는 청양고추가 그렇게 최근에 만들어진 교배종인지 몰랐어. 되게 오랫동안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엄마 어렸을 때는 없었다 그러고 1983년에 생겼고 유일웅 박사란 분이 개발했는데 우리나라 제주산 고추와 태국 고추를 교배해서 만들었대요. 그런데 청양이라는 게 난 또 청양고추 그러면 충청도에 청양 있잖아. 나도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그분이 이제 개발하던 지역이 경상도라서 청송의 청, 영양의 양 해서 청양고추. 아 진짜? 이제 정설이라고 하더라고요. 청송이랑 영양에서 임상재배에 성공했기 때문에 청양고추다. 여러 가지 특이한 사실들을 많이 알았네요. 근데 요새는 뭐 이렇게 약간 매운맛을 내게 한다 그러면 다 청양고추를 넣지 그냥 맞아. 풋고추 안 넣어. 그러니까 우리 옛날엔 풋고추 넣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그냥 다 청양고추를 거의 디폴트로 넣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풋고추 그러면 향이 이제 강하고 이제 풋풋한 향이 있고 근데 매운맛은 약간 약하죠. 사실은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오는데 청양고추는 왜 잘릴 때부터 막 그치? 눈이 맵고 막 매운 냄새 확 올라오는데 조금만 넣어도 국물 자체가 엄청 매워지잖아요. 나 그래도 청양고추 풀어갖고 순댓국 먹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아, 진짜? 저는 풋고추를 아직도 좋아해요. 된장찌개에 풋고추 들어간 걸 좋아해요. 이렇게 찍어서? 그러니까 된장찌개에다가 고추를 넣잖아요. 근데 청양고추보다 풋고추는 향을 더 좋아해요. 그 풋고추 향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되게 좋아하고 장조림에도 풋고추 넣는 걸 좋아하고 사실 이제 고추 얘기가 나와갖고 그 세 개의 고추를 좀 찾아봤어. 가장 매운 고추는 어딜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쭉 찾아봤더니 매운 고추가 이제 꼽히는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인도에 부트 졸로키아라는 고추가 있대. 이름이, 뭐 아쌈 지역 뭐 이런 데서 나는 거래. 아쌈은 차재배만 하는 게 아니라 고추도. 그렇지. 한때는 얘가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였는데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라는 쪽 있죠. 네, 중미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 스콜피온 페퍼가 있대요. 이름이 몇 개 약간 생겼지. 생겼네. 그리고 미국의 캐롤라이나 리퍼라는 고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인도 고추 그다음에 이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스콜피온 그리고 이제 미국의 캐롤라인 리퍼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매워졌는데
한동안 이 캐롤라이나 리퍼가 1위를 하다가 교배를 해갖고서 이거보다 더 매운 게 나왔다는 거야. 왜 더 매운 걸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재밌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페퍼 X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고추 맛을 측정하는 그 지수가 있어요. 스코필 히트 유닛이라고 해서 스코필이라는 학자가 이거를 해갖고서는 측정을 했대. 그래서 미국에 이제 뭐 1912년 뭐 이때쯤에 미국에서 나온 건데 그거를 따져서 봤더니 이 인도의 부트 졸로키아 이게 약 100만 SHU 스코빌 지수. 그리고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그 스콜피온 이게 한 120만에서 200만 스코빌 지수. 캐롤라이나 리퍼가 평균 160만. 최강으로 알려진 페퍼 X가 270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청양고추는 얼마 정도? 그럼 이제 우리 궁금하지. 청양고추는 우리가 즐겨 먹는 4천에서 끼케야 만이라는 거야. 멀었네. 애기지 애기.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청양고추가 사실은 매워 하지만 하나도 안 매운 애에 속한다. 약간 자존심이 상했어 그래갖고. 아니 근데 갑자기 그 생각난다. 왜 우리 무슨 만화에 보면은 매운 거 먹어 입에서 확 불나고 막 이렇게 칙칙칙 막 이러는 거. 페퍼 X라는 건 정말로 확 그러니까 이게 앙하고서 먹을 수 없는 거겠지 그거는. 정말 아주 소량 뭐 이것만 넣어야겠지. 먹을 수는 있으려나? 그래도 청양고추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데. 야 청양고추도 난 충분히 매운데. 그러니까. 청양고추가 그 수준이라니. 세계는 넓고 매운 고추는 많다. 근데 제가 아까 순댓국 얘기했잖아요. 근데 순댓국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캐대언이 생각났는데 캐대언 보고 다른 음식 보고는 별로 놀라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라면이라는 것도 워낙 요즘 인기가 많고 대중적이고 근데 김밥이라는 것도 왜 트레이드 조에도 김밥 냉동김밥 판다고 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것도 별로 안 놀랐는데 설렁탕 보고는 좀 놀랐어. 설렁탕은 왠지 한국의 아저씨 음식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외에 젊은이들 대상으로도 인기가 있을 수가 있구나. 거기다 막 깍두기 같이 먹고 그냥 물론 미국 사람들도 치킨 수프 같은 거 먹지만 이런 그 고기를 푹 고아낸 국물 음식이 세계에 통하다니 이제 정말 한국 음식이 세계화가 돼 가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설렁탕 좋아하세요? 뭐 가끔 먹죠.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 설렁탕이 사실은 뭐랄까 한국식의 가장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죠. 그게 사실은 늘 이만한 소스에 끓이고 있기 때문에 그치, 여기 설렁탕이요 이러면은 거의 2분 만에 쫙 해서 맞아. 사실 그런 설렁탕 같은 음식 국밥 때문에 한국에서 시리얼 같은 게 덜 팔린대요. 그러니까는 외국에서는 그런 게 이제 아침 식사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그때 아침부터 뜨끈한 국을 먹어야 되는 거야? 국을 먹고 먹어야 되는데 이게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물론 고는 데는 오래 걸리지만 한번 만들어두면 그치. 즉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코리안 패스트푸드죠. 그러니까 이제 사골 우려내 드시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이게 이제 외국인들한테도 인기가 있다는 게 되게 특이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 하면 예전에는 그냥 뻔했단 말이에요. 불고기, 갈비, 뭐 코리안 바베큐라 갖고 아니면 비빔밥 뭐 요정 정도. 사실은 김밥도 외국 사람들이 안 좋아한다 그랬어요. 맞아요. 김 비린내 나고. 비린내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뭐 트레이더 조에서 팔린다니까. 거기다 김이 또 엄청나게 팔린다는 거야. 김이 단백질 높은 간식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외국에서 손님 오신다. 기본으로는 불고기를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잡채 같은 거나. 맵기보다는 뭔가 단짠을 먹는 게 외국 사람들이 단짠 자체도 되게 신기했어. 짠맛과 단맛이 어울려? 라고 해도 이제 신기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는 맛이었고 당연히 갈비집 가자, 불고기집 가자가 이제 1번이고 그다음 좀 더 이제 격식을 차려야 되는 손님들 오시면 뭔가 한국 음식은 슴슴한 걸 먹여드려야 돼. 이게 한국의 전통이야. 한정식집 가서 신선로 나오고 구절판 나오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먹진 잘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맛이 없는 건 아닌데 맞아. 또 막 맛있다고 생각하진 않는 거죠. 그렇죠. 격식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딱 먹는 거지. 우리가 너무 맛있어. 오늘 갑자기 신선로 먹고 싶어. 우리 안 그러잖아. 아니 그래서 웃긴 게 손님들이랑 이제 가서 그렇게 막 그 한정식집에서 먹어. 그러고 나서 이제 손님들 가시면 뭐 이번에 미팅 힘들었지? 우리 삼겹살에 김치 넣고 그러니까 마늘 가서 먹고 그러니까 이런 향이 많은 이제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렇게 딱 자극적인 그런 걸 이제 좀 먹어줘야지 우리가 맞아. 사실 됐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눈치 보면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을 때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은 사실 외국 친구들이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 이제는 베컴이 와서 삼겹살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겹살 드시고 하니까 이제는 뭐 그런 외국인들에게는 뭐 신선로, 구절판, 뭐 우리는 삼겹살 이게 아니라 다 합쳐진 거죠. 그렇죠. 지난번에 톰 크루즈 아저씨 오빠, 우리 톰 오빠 왔을 때도 푸에르건가 맞아요. 삼겹살 먹으러 삼겹살 갔다고. 그러니까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서 한국 음식에서 냄새가 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옛날에 우리가 피했었는데 맞아. 지금은 그 마늘이 많이 들어가서 감칠맛이 난다고 외국 친구들이 또 좋아하고 뭐 뉴욕에서 기사 식당 쓰는 것도 그렇고 기사. 보면은 그래서 이런 냄새나 이런 거에 대한 장벽이 되게 허물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되게 오랫동안 김치를 안 줬었거든요. 그랬나?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한식하면 사람들이 모두 비빔밥. 그치. 근데 비빔밥이 사실 냄새가 그렇게 많은 음식은 아니거든. 그리고 뭐 야채라든지 이게 물론 고추장이 있긴 하지만 고추장 자체도 된장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쵸. 그렇게 냄새가 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가끔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슬슬 바뀌어 가는구나 싶기도 한데 제가 좀 놀랐던 건 몇 년 전에 에어프랑스를 탔는데 에어프랑스에서는 김치를 준 거예요. 그래요? 근데 보면은 약간 김치 특유의 냄새를 많이 줄였어. 여러 가지 가공을 통해서 그러긴 했는데 야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안 주는데 오히려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 있게 김치를 주는구나. 사실 김치라는 게 우리가 한국인은 막 비속적으로 김치 막 이러기도 하고 뭐 냄새 나는 그런 걸로도 이제 많이 상징적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없어서 못 먹는 음식. 세계인의 음식이 정말 돼가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뭐 많이들 찾고 예전에 기네스 팔트로가 김치 얘기하고 막 그랬던 맞아요. 기억이 발효 뭐 너무 몸에 좋다고. 그분 또 몸에 좋은 거 막 하시는. 아주 뭐 웰빙 전도사. 제가 유학 시절에는 한국 갔다 올 때 김치를 사갖고 미국에 갔어요. 아 진짜? 풍산김치라고 농협 가면 이렇게 포장해서 한 5kg 되는 걸 이제 상자째 해서 그 위에 랩을 막 둘둘 말아서 싸가서 가면은 김치가 오래 가진 않으니까 그치. 한국 친구들, 일본 친구들이랑 소분해서 제가 나눠주면은 우와. 너무 좋아했지. 당연하지. 근데 지금은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래전이잖아. 그때는 세관에서 음식을 잡고 이러는 게 별로 룰이 엄격하지 않았는데 요즘 무조건 음식은 안 되는 것 같던데. 그게 이제 그 김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걸릴 수 있는 요소가 많은 게 그런 지방도 있고 안 그런 지방도 있지만은 뭐 육수를 쓰는 데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기랑 이런 거 들어간 건 무조건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뭐 채소가 들어가다 보니까는 뭐 병해충 뭐 이런 걸로 걸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집에서 만든 거는 무조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산 거는 너무 작으면 좀 봐주기도 한다 뭐 그러는데 예전보다는 훨씬 더 깐깐해졌다는 얘기는 있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뭐 은하님이 계셨던 데가 사실은 조금 외진 데였잖아요. 그렇죠. 한국인 별로 없고. 한국 시장에 있었어요 그때? 아시안 마켓이라고 있죠. 김치를 이런 그 유리병에 넣고 팔아요. 맞아요. 이미 썰어져 있는. 근데 막김치. 고춧가루를 그렇게 많이 쓰시지 않고 허여멀건해서 제대로 된 거 살려면 저기 시카고 중부시장까지 가야 되고 뭐 이런 맞아요. 거였나? 거기 가면 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지만 뭐 동네에서는 잘 못 먹었죠. 그렇구나. 그리고 또 문제는 이게 너무 한국인들이 썩게 살기 때문에 한국적인 냄새가 훨씬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럴 수 있죠. 많이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이 냄새라는 게 사실 후각이 금방 둔해지기 때문에 못 느끼는데 그럼 없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먹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는. 그래서 이제 눈치 보여서 잘 못 먹었죠. 저는 이제 뭐 캘리포니아 있을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기는. 근데 보스턴 같은 데만 하더라도 유학생 커뮤니티가 꽤 있는 편이잖아요.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래도 뭐 뉴욕이나 이런 데랑은 다르지. 그래서 마트가 몇 개가 있었는데 MIT에서 제일 가까운데 걸어서 갈 수 있을 만한 데는 롯데마트던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음식들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전라도 김치라는 게 있었어. 이름이 센데? 근데 김치를 팔면 종갓집 김치 뭐 이런 게 있고 어디선가 만들어 온 김치가 있다면 말씀하신 그 유리병에 담겨 있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전라도 김치였는데 그게 인기가 많았어요. 아무래도 양념이 조금 세게 들어가고 입맛이 좀 맞거든. 그런 맛이 그리워서 먹는 건데 사실 그렇지, 김치는. 그렇지. 이렇게 깔끔한 서울 김치 말고 뭔가 이렇게 막 젓갈 맛도 나고 막 이래야지 이제 또 맛있으니까. 그래서 전라도 김치를 되게 많이 사 먹었었는데 근데 아직도 기억나 생생하게. 어느 날 딱 거기 갔는데 이 마트에선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을 한 남자가 있는 거야. 그 라티노 계열이야. 이렇게 딱 생긴 걸 이렇게 보니까 그 지앙 마르코 같이 생겼어. 지안 마르코 생겼어, 진짜로. 그 동북부 백인 얼굴이 아니야. 지안 마르코 딱 그렇게 생겼는데 또 이게 포니테일이라고 그래요. 머리가 길어. 이걸 하나 딱 묶었어. 어머, 저런 애가? 막 그러는데 딱 냉장칸에 가더니 문을 탁 열고선 요만한 전라도 김치를 탁 집는 거야. 진짜?
그래서 보무도 당당하게 계산대로더니 어. 탁 놓고 얼마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때 받은 문화 충격이 아직도 지금 남아 있는데 그래서 아니 저런 애들도 전라도 김치 그냥 종갓집도 야. 아니고 전라도 김치를 먹는다고? 지훈 박사님 그 유학 시절이죠? 네, 유학 와, 시절이죠. 그러면 정말 앞서가신 분이다, 그지? 앞서가신 분이죠. 어. 그리고 유유히 이렇게 탁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기억이 나. 그 사람이 너무 수많은 사람을 봤는데 너무 잘생겨서 기억이 나는 너무 걸 수 있어. 잘생겼었어. 너무 잘생. 정말 지안마르코 같이 생긴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장면이 서리얼하다라는 생각을 그때 잠깐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지금은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그렇지. 된 거죠. 그 그리고 모습이. 요즘은 H마트가 정말 미국 방방곡곡에 있는 데다가 없는 게 없어. 맞아요. 그 H마트 또 큰데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푸드코트 같은 맞아요. 것도 잘 돼 있고 빵도 한국식 빵. 뚫레주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서브르빵, 팥빵 뭐 이런 거 있는 데다가 과일도 배가 아마 한국 배가 들어가 있는 신고배 같은 것들 있고 진짜 왜 소설이 있었잖아. H마트에서 울다 뭐 그런 그런 정말, 게 있었나? 나도 거의 H마트에서 우는 편이지. 어.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감동하면서 감동하면서 좋아갖고 뭐 사지 이러면서 울지. 근데 정말로 미국 갈 때 예전에는 막 뭐 하나라도 무슨 한국 과자 너무 먹고 싶다. 뭐 새우깡 너무 먹고 싶다. 뭐 이런 퍼주는 그런 거 구하기도 힘드니까. 그리고 라면도 신라면이 맛이 달라. 맞아요. 매운맛을 약간 먹는 거랑, 빼서 미국에서 먹는 게 해서 다르거든. 했는데 지금 없는 게 없죠. 없는 게 없죠. 이번에 그럼 아드님 오고 가고 할 때 뭐 좀 싸줬어요? 싸주긴 뭘 싸줘. 거기 다 있는데 걔가 있는 데는 더군다나 캘리포니아인데 한국보다 더 많아? 차 타고 한 15분 가면은 H마트 있어. 없는 게 없어요. 내가 오히려 사왔죠. 뭐 미국에서. 사왔어요? 또 이제 거기 가서 제가 페퍼리치 팜 과자 너무 좋아하거든요. 야, 그거 먹어본 지 오래됐는데 한국에 없어. 좀 있지 않나? 밀라노나 뭐 낸터킷 같은 그러니까는 살 수는 있는데 되게 오래 걸리고 오기까지. 그리고 저는 이제 소살리토 되게 좋아하고 소살리토는 거의 구하기 힘들고 어떤 맛이죠? 그거는 약간 그 바삭바삭하고 밀크 초콜릿하고 마카다미아 넛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좋아하는데 찾기가 되게 힘들고 이제 몬탁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정말 부드러워. 또 여기서 이제 막 설파고 난리 났다. 근데 되게 부드러워서 그냥 이게 툭 끊긴 게 아니고 이게 딱 하면 거의 쿠키 도우 같은 수준으로 밀크 초콜릿하고 이렇게 든 거거든요. 광고 한번 찍어야 될 포스로 지금 정말 소개를. 들어왔으면 좋겠. 누가 좀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너무 먹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밀라노는 좀 먹었죠. 밀라노 근데 요번에 이제 내가 민트 초콜릿을 이제 사왔지. 민초파예요? 아닌데 거기 민초는 맛있어. 들어간 거. 그리고 그냥 초콜릿은 사서 거기서 먹고. 김준 박사가 먹을 거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는 게 드문데. 그치? 근데 페퍼리칩 팜하고 이제 감자칩 이런 거. 그 감자칩 중에서도 한국에서 웬만한 건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케이프카웃이라고 있어요. 그건 못 구한단 말이야. 안 팔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케이프카웃을 또 열라 사들고 왔지 또. 너무 잘 드셔서 그런지 부스러기도 얻어먹을 수 없는 포스로. 다 먹었어. 다 먹은 지 언젠데. 안타깝네요. 네. 다음엔 제 것도 좀 챙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자마자 그냥 나하고 우리 둘째하고 그냥 둘이서 그냥 확. 둘째가 또 감자칩 킬러라서. 오늘 정말 이렇게 음식 얘기는 정말 그 끝을 맺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지금 감자칩이랑 페퍼리칩 얘기하면 나 5분도 더 할 수 있어. 여기서 뭐 간도해야겠지? 카메라 끄고 좀 더해 주시는 걸로. 참고로 치토스 할라피뇨도 맛있더라. 그거 맛있더라. 그거는 구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매운맛, 사실은 캐대언에서 시작을 해서 매운맛 맞아요. 이야기, 또 한국 음식이 얼마나 지금 광풍을 일으키면서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우리 때랑 되게 다른데. 국뽕이 안 차오를 수 없는 매일매일 막 가슴이 웅장해지는. 근데 마지막으로 페퍼리칩 팜으로 끝내버렸네. 그러니까. 네, 하루빨리 누군가가 페퍼리칩 팜을 좀 수입을 해갖고 마음대로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롱테이크 오늘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마치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진이었습니다. 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